천운이 3번이나 따랐던 외할아버지의 다이내믹 군대 썰. 오늘 외할아버지 모시고 평양냉면집에 냉면 먹으러 갔다 오는 길에 할아버지가 오랜만에 옛 생각이 나셨는지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음. 외할아버지는 실향민이셨는데 정확히는 함경남도 안병군 고산 출신으로 갓 20살 되자마자 일본군의 강제징집 대상에 올라 일본군으로 끌려가셨음. 끌려간 이유가 참으로 운이 없으셨는데 동네에서 4명이 끌려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22살, 24살인데 할아버지만 빠른 생일이라 20살 되자마자 끌려가신 거야. 원래는 징집이 안 될 수도 있었는데 운이 없으셨지. 어쨌든 그렇게 일본군 훈련소에서 기초훈련을 받으시고 다음날 만주로 끌려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때 같이 징집당한 조선인 중대 동기 중 한 명이 만주로 끌려가봤자 총알바지만 될 게 뻔하니까 전날에 그만 야반도주를 해버림. 그러자 부대는 발칵 뒤집혔고 탈영한 중대원을 수색하기 위해 외할아버지 중대만 만주로 출발하지 못하고 중국 단둥 쪽에서 경계근무를 섰다고 함. 그런데 어느 날부터 평소 조선 사람이라고 갈구고 괴롭히던 일본인 중대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하나둘씩 갑자기 사라지기 시작했음.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평소와 다름없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던 외할아버지에게 강 건너에서 중국인 몇 명이 하는 소리가 너희 뭐 하는 거냐고, 일본 망한 거 모르냐고. 그제야 동기 몇 명이랑 같이 일본군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와 인근 도시로 내려갔는데 난생 처음 보는 깃발이 걸려있는 거야. 그래서 외할아버지가 지나가던 사람 한 명 붙잡고 저 깃발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태극기라고 말해줬다고 함. 외할아버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태극기를 보신 건데 그 태극기도 실은 일장기의 청색 부분인 음방과 사계를 그려넣은 급조한 태극기였던 거지.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2월생이었는데 끌려간 지 6개월 만에 독립이 된 걸 아신 거야. 아마 조금만 더 광복이 늦어졌으면 꼼짝없이 만주로 끌려가셨을지도 몰라. 어쨌든 일본군을 빠져나온 외할아버지는 친한 동기 몇 분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당시 외할아버지 본가가 그 지역에서 제일 가는 만석군으로 선산도 있으셨고 어마어마한 논밭에 방앗간도 가지고 계셨고 당연히 동네에서 제일 으리으리한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하인들도 수십 명씩 있었다고 하시니까 그 규모를 대충 짐작할 수 있겠지. 당시 만석군이면 조선 전체를 통틀어 수십 명에 불과했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상위 0.1%에 해당하는 부자셨던 거야. 외할아버지는 그런 집안의 막내 아들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셨고 부족함 없이 지내셨던 거지. 아무튼 친한 동기분을 집에서 3일 정도 편하게 지내게 한 뒤 여비까지 두둑하게 챙겨서 보내드렸는데 헤어질 때 그 동기분이 말씀하시길 내가 서울에 살고 있으니 서울에 언제 볼 일 있으면 꼭 연락해달라고 이 은혜를 반드시 갚겠다며 주소를 적어주고 떠나셨다고 함. 그렇게 동기랑 헤어지고 외할아버지는 타이로 억지로 끌려간 군대였지만 아무튼 군인 출신이라고 마을 사람들의 권유 겸 강요로 민족청년회장에 취임하셨다고 함.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슬슬 공산당 쪽에서 외할아버지한테 노동당에 가입하라고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공산당에 가입하기 싫었던 할아버지는 점점 상황이 요상하게 흘러가자 당시 누나들이 시집을 간 서울로 잠시만 피신하기 위해 가족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2,000원을 받아서 서울로 내려오게 되셨음. 외할아버지 말씀으로 그 당시 2,000원이면 지금 돈 2천만원 정도였고 잘나가던 톱 여가수 월수입이 800원이었다고 하시더라. 그렇게 서울로 내려오신 게 1946년쯤으로 마포구 아현동에 정착하게 되셨는데 다들 알다시피 몇 년 후 6.25 한국전쟁이 터져버리면서 남과 북의 왕래길이 막혀버렸고 평생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가시지 못하게 되신 거지. 전쟁이 발발하자 북한군은 순식간에 서울을 접수해버렸고 미처 피난을 가지 못한 외할아버지는 꼼짝없이 마을 사람들과 같이 아현국립국민학교에 강제로 모이게 된 상황이었고 가만히 있다간 전쟁터로 끌려가서 죽겠다는 생각이 든 외할아버지는 이렇게는 죽을 수 없다는 생각에 그날 밤 한 가지 기지를 발휘하셨음. 당시 갇혀있던 교실 뒤쪽에 종이가 수십 장 있었는데 그걸 모아서 서류 뭉치처럼 대충 위장한 후 당당한 걸음으로 정문으로 가서 경계를 서고 있던 북한군들에게 태연하게 북한 사투리로 말을 거셨음. 당신들 간부가 그러는데 일할 사람들이 부족하니까 나보고 가서 좀 모집해 오라고 했다는 말이야. 어두운 야밤에 능숙한 북한 사투리로 당당하게 서류 뭉치를 흔들면서 말하는 외할아버지에 북한군들은 깜빡 속았고 그렇게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어. 그 길로 도망쳐 나온 외할아버지는 이웃집 다락방에 숨어서 북한군의 징용을 피할 수 있었고 그렇게 숨어있다가 몇 달 지나 서울이 수복된 후 국군에 징병되어 훈련받고 이제 전쟁터로 가실 일만 남았었음. 그런데 외할아버지가 떠나기 직전 설사병에 걸리셨고 어쩔 수 없이 군병원에서 치료를 위해 남아있는 동안 부대 전체는 전쟁터로 향했고 격렬한 전투 끝에 전멸해버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 그렇게 설사 덕분에 살아남으신 외할아버지는 부대가 사라졌으니 다른 사단으로 새롭게 배치를 받고 해당 사단 본부로 가셨는데 그곳 선임하사가 다름 아닌 예전에 같이 일본군에 끌려갔다가 나와서 집에서 지내게 해주고 은혜 갚겠다고 한 그 동기분이셨던 거야.
외할아버지는 뒤늦게 군대에 들어오셔서 1등병이었는데 그 동기부는 고향에 내려오자마자 국방군에 자원 입대해 사단 선임하사가 되어있던 거지. 아무튼 사단 예하 대대 우편병이 된 외할아버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동기분의 전화 한 통을 받으셨는데 그 동기분이 당장 짐 싸서 부대에 보고하고 무조건 사단 본부로 올라오라는 거야. 무슨 일인가 싶어서 대대 인사장교에 보고하러 갔는데 해당 인사장교는 노발대발하면서 때가 어느 때인데 본부로 올라가냐며 허락을 안 해줬다고 함. 그래서 외할아버지는 다시 동기분한테 전화해서 못 간다고 말하자 동기는 웃으면서 내가 책임질 테니까 무조건 올라오라고 그랬다는 거임. 그 말을 들으신 외할아버지는 당시 친하게 지내던 중위분한테 사정을 설명한 뒤 짐을 싸서 사단본부로 올라갔고 다시 만난 동기분은 대뜸 9박 10일짜리 휴가증을 발급해주면서 하는 말이 휴가 갔다가 여기로 오지 말고 대구에 있는 간부학교로 가라고 말했다더라.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사단에서 예하 대대 병사 중에서 중대장 한 명이랑 하사 한 명 뽑기로 했는데 그 선임하사 동기분이 외할아버지를 꽂아준 거지. 그래서 외할아버지는 휴가를 나와서 당시 사귀고 있던 그러니까 지금의 외할머님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신 후 대구로 가셔서 간부 교육을 받으시고 딱 5주 뒤에 종전을 맡게 되셨음. 일본군에 징용되었다가 북한군에 끌려갈 뻔했고 그걸 피하니까 이번에는 국군에 징집되어 무려 3번이나 전쟁터로 가실 뻔했으나 그걸 기막히게 피하신 외할아버지의 천운이 새삼 대단하다고 느꼈음.